예, 제 5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2번부터 같이 보시죠. 자, 나주본부 물품 구매 입찰 공고 중에서 자, 이게 비츠로테크라는 회사의 그 생산 제품 목록입니다. 자,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그래서 일단 입찰 공고가 쭉 붙었고요. 공고 사항에 보면은 자, 뭐 규격 및 수량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납품 장소, 추정 가격. 일단 이렇게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일단은 생산 제품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나서 전체적인 걸 보시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일단은 생산 제품이 형식별로 모두 5가지 형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과연 이 주석이 의미가 없는 것들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리 넘어가시기 전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목 정도만 일단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 보시면은 미국 전기전자학회, 뭐 IE,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가 더 있죠. 미국 표준협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시라고 해서 ANSI.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주석이 달려 있고요. 그럼 질문을 볼게요. 62번. 자, 그렇다면 이 입찰 공고에 참가할 수 있는 제품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5가지 항목이 괜히 5가지 나온 게 아니죠. 문제를 내려고 또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골라 봅니다. 자, 입찰 공고에 참가할 수 있으려면은, 자, 아까 우리가 이걸 보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제품에 보시면은 어때요? 그 형식, 뭐 전압, 전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고정형 3.3kV, 200A, 그다음에 4kA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에 해당되는 제품 뭡니까? 자, 먼저 사용 전압은 3.3kV. 끝났네요, 벌써.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선생님이 썼지만 일단은 이제 보시면서 여기서 벌써 이렇게 차별화가 되네요. 그래서 벌써 첫 번째 제품이니까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LVC랑 끝에 42, 이 숫자는 모두 동일하고요. 결국은 여기 가운데 있는 요것이 무엇인지를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가 3Z로 되어 있는 보기는 바로 몇 번인가요? 정답 3Z로 되어 있는 것은 1번이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 63번. 자, 해외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자, 해외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국제 규격에 맞는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언급했던 이런 국제 규격 안시나 그다음에 IEE 요것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제품. 자, 이렇게 보시면은 I 다 있는데 I 안시가 있는데 자, 어때요? 거기 보시면 2가지 제품은 거기 해당이 되질 않죠? 그래서 요렇게 이런 것은 우리가 규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을 때는 가운데 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3DB하고 3G라고 되어 있는 몇 번? 3DB, 3G. 자,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4번. 네, 그렇게 해서 요건 간단하게 여러분들 금방 해결이 가능하시고요. 자, 64번을 보시면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검색 엔진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질문 던졌죠. 자, 검색이 빨라야 하고 DB 내용이 많아야 하고 옵션 다양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긴 시간 주기로 문제가 있죠. 자, 주기가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긴 시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검색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정확해야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십니다. 자, 65번에 보시면은 자,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연산식을. 자, 그러니까는 둘 중에 어떤 그 최소한 하나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는 포함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A or B가 됩니다. 뭐 나머지 이런 그 어떤 연산식, 뭐 within이나 near 이런 것들은 뭐 존재하지 않죠. 연산식은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네, 66번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자, 66번에 보시면 자, 방금 검색 엔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검색 엔진과 전문 DB 특징을 비교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자, 첫 번째 보시죠. 검색 엔진은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에 DB는 정보 중개인 역할만 한다. 자,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내부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검색 엔진은 어떻습니까? 검색 엔진 내부의 정보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야말로 검색 엔진은 그 정보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를 그것을 탐색하게 해주고 그 상태에서 어떤 별도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를 갖고 있는 어떤 기관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1번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나머지 항목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전문 DB는 수집된 정보 분류하고 제공된 검색 대상 한다. 옳고요. 검색 엔진은 웹페이지는 검색 대상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전문 DB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검색 엔진은 전체가 아닌 등록된 개인, 회사,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자료로 찾아주는 것 뿐이죠. 이것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67번 보시겠습니다. 자, 67번과 68번, 자, 두 가지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뭐 이렇게 에너지 가볍게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우선 부분 공공미래, 뭐 이렇게 기술에너지 이렇게 특징 이렇게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뭐 화석 뭐 CO2 발생이 없고 뭐 태양 바람 활용한다, 무한재생 에너지 확보. 자,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어때요? 이제 여기는 이게 너무 자세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것들 간단히 보시고요. 어떤 그 타이틀가 눈에 띄는 것들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 보기 항목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한 에너지다. 자, 신에너지와 재생을 분리할 수 있다. 환경 친화형은 화석연료에 의한 CO의 발생이 거의 없다. 근데 솔직히 이제 벌써 답을 좀 말씀드린 건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좀 관심이 있거나 뭐 이제 해당 이제 분야 전공을 하신 분들께서는 벌써 이제 여기서 벌써 정답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자,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고갈로 인해 중대되고 있다. 그리고 비고갈성 에너지란 뭐 무한재생에너지. 사실 이렇게 보기가 없어도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 있었죠. 그래서 기존 화석연료 변환시켰다 그 말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무한 재생 가능하다, 비고갈성 에너지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아까 환경 친화형 청정 에너지. 여기 보시면은, 자, CO. 이게 일산화탄소고요. CO.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죠? CO2,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자, 68번 문제 봅니다. 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중 수소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은 역시 그림을 보시기 전에 자, 여기 밑에 다음 화면에 그림이 있는데, 자, 우선 내용을 보면은 제조 분리 기술을 접목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자, 저장 기술에는 이런 게 있고요. 자, 저장 기술.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는 자, 이렇게 응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제조 분리 저장 응용 안전대책 기술 개발 필요하다. 석유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등을 제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수소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우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수소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우선 항목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우선 제조 분리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다음에 저장 기술, 그다음에 이게 더 나가서 응용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플로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동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저 제조 분리.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뭐 우리가 아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논의의 중심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수소 에너지 전의 사항이 있고요, 이후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후의 사항은 수소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내용 뭡니까? 이 수소 에너지도 그것을 추출할 수 있는 원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수소 에너지를 추출을 하고 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장 응용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플로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자, 이거 그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제조 분리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는 거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장 기술에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정 사업 수송용 그죠?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제조 분리 저장 뭐 안지 기술 대책 필요하다. 당연히 맞습니다. 5번이 잘못됐습니다. 5번. 자, 5번에 보시면 수소 에너지로 석유, 천연가스. 자, 이거 어디예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수소로 이쪽을 제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답이 없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하셔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선후 관계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69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비정규직 관리 규정이라고 나와 있군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자, 비정규직 관리 규정이고 이제 두 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우선 비정규직 관리 규정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27조부터 자, 우선은 뭐 임금 지급 기준, 그다음에 퇴직금, 재해 보상, 안전 보건, 피복 지급. 자, 요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후생 복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보세요. 자, 임금 산정 단위는 월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가시죠. 자, 월급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군요.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안전보건관리의 정규직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 어떻습니까? 정규직에 준하여 처리한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제 30조에 나와 있죠. 정규직에 준하여 처리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업무상 피복이 필요한 자. 자, 이거는 그 밑에 31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예산 내에서 비정규직에도 기념품을 지급한다. 자, 기념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념품은 여기에 나와 있나요? 자, 요 다음에 나와 있죠. 네, 맞아요. 5번 비정규직을 거기 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 자, 이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정답 1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70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자, 복지팀의 K사원이 J사원에게 답변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죠? 자, 보시면, 자, 저는, 현재 기획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계약기한 6개월이고요. 1개월로 만료가 된다. 근데 추가 연장은 활용하지 않는다. 현재 6개월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자, 잘 보세요. 추가 근무 연장으로 새로 6개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6개월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계약 기간이 6개월인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추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이 K사원이 예상되어지는 총 근무 기간은 기존 6개월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일까지 합해서 총 12개월로 우리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무 기간이. 자, 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 여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퇴직금. 자, 규정 28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 28조 뭐 항목이 뭐 단순하게 하나죠. 자, 딱 해당이 되네요. 자, 전략적으로 딱 1년 근무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니까는 1년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맞는 거죠. 근무 기간이 1년이므로 당연히 수령이 가능하다. 정답 3번입니다. 네, 자, 이제 71번과 2번 자, 내용을 보시고 이 공고에 대한 사항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수시대관 신청 안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72번 문제는 이제 72번 문제에 해당되는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일단 7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렇게 그 수시대관 신청 안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묻는 내용들은 신청 공고이다. 자, 우선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보는 거죠. 자, 공연장은 총 999석으로 1, 2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다음에 온라인 홈페이지로 진행한다. 그죠? 그다음에 업무 시간에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다. 그다음에 신청 시 뭐 이런 것들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에 승인 통보는 2주 이내며 홈페이지에 결과 통보된다.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총 999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999석 1, 2층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을 합니다. 그죠? 온라인 대관 신청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의처를 통해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자, 대관 신청 이게 문의처 있죠? 문의처 업무 시간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 시간에 한해라는 표현은 적절하군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대관 신청 시 서류 여기 맞고요. 마지막 5번. 자, 그 결과 심사 후에는 어디? 자,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이메일로 결과 통보한다라고 이렇게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 안내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72번은요. 자, 어떤 고등학교는 자, 난타 공연을 계획해서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그 제한 판정 이게 반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다음 일대는 받지 않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있네요. 그죠?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은 그 고등학교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법령 위반한다. 일단은 이제 한번 쭉 보시고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좀 멀죠. 특정한 종교, 정치성 관계없고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 행사. 글쎄요.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술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예술성이 배제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특정 단체로 관객을 제한하는 형태 그렇진 않죠. 이 난타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체결로 취소 또는 작품 변경 2회 이상 하거나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7항에 보시면은 내용이나 수준이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글쎄요, 이 난타 공연은 이게 아트센터에서 하기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막상 이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설비라든지 어떤 그 방음 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거, 가장 확 와닿는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통상은 이렇게 좀 후반부에 이렇게 좀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가시다가 덥석 이렇게 고르셔서 이렇게 정답으로 선택하는 좀 이렇게 그것을 조금 자제하시고 조금 빠른 속도로 약간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 8항이 뭡니까? 자,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등 아마추어 개인 및 단체 공연. 자, 요것은 어떤 납득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물론 이 난타 공연은 우리가 이제 하지만 이렇게 아마추어 공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이 맞죠? 네, 그래서 72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73번을 가보시죠. 네, 자, 야구공을 만들고 있는 자, B 회사의 생산 과정이다. 네, 또 이제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또 계산 문제 또 앞에 나왔다가 또 이제 잊을만 하니까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우선 이게 오타가 하나 있군요. 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가죽 재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재단. 자, 이가 맞고요. 가죽 재단. 네. 자, 그래서 이 제작 과정이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우선 보시면은 자, 불량률. 자, 불량률이 1차 35, 2차 확인이 9%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확인에서 불량률이 무려 35%가 이제 불량이래요. 그게 남은 것에 또 2차 확인해서 다시 거기서 또 9%가 이제 또 배제가 돼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가 한 40%나 그 정도가 총 불량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신기술 도입 후 생산 비용.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공정별로 제작 과정이 나와 있는데 개선 전과 후에 대한 이런 그 수치 대비가 명확하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면서 같이 한번 문제에 알맞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73번은요. 자, 하루 야구공 출고 목표가 300개입니다. 300개. 자, 불량품을 빼고 정상 제품 하루 300개를 만들어내려면 처음에 몇 개 투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죠. 자, 우선 보기를 한번 이런 거 보시면은요. 자, 보기가 어때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3개, 4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서 이렇게 어림잡아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어쨌건 핵심은 결국은 오늘 300개를 출고해서 이거를 납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은 그 생산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300개 훨씬 이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왜? 불량률이 이렇게 됐으니까. 1차에서 35%, 2차에서 9%가 걸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차에서 이만큼 걸러지고 2차에서 9%가 갈려지죠.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300개가 돼야 되는데, 자, 처음에 이거를 A라고 해볼까요? 처음에 A만큼 생산 계획을 했는데 35%가 불량품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0.65A 이렇게 되는 거죠. 0.65A. 35%가 불량이니까 65%가 정상품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65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에서 다시 9%가 불량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9%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0.65에서 9%를 빼면 어떻게 되죠? 자, 우선은 0.65에다가 자, 9%니까는 우선은 그 1%가 얼마예요? 1%가 0.0065죠. 1%가.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는 10%를 뺀 다음에 1%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9%를 뺀다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10%를 빼면 어떻게 돼요? 10% 뺀다는 거는 0.06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0.065를 빼면 어떻게 되죠? 065를 빼면 585가 되나요? 585. 거기다가 1%를 더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0.0065니까는 0065를 더하면은 5915가 되는군요. 그죠? 5915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0.5915A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지만 자 이렇게 그 2차 확인까지 거쳐서 결국 제대로 된 공은 이만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60%가 채 되질 않는군요. 그렇게 해서 30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0개. 그죠? 그렇게 한 결과가 300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 A 값이 얼마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A 값은 얼마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게 숫자가 글쎄요.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좀 숫자가 약간 좀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뭐 3개, 4개 차이기 때문에 글쎄 이게 그 한두 개 차이로는 조금 이제 좀 쉽지는 않을 이렇게 한 번에 좀 추론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자 결론 이겁니다. 우리가 A는 자 우선 이제 문제 분석을 했고 그럼 이제 A는 자 이게 나눠주는 거죠. 300을 0.5915로 나눠주는 겁니다. 0.5915. 자 그러면 요 계산을 조금 약간 불가피한데요. 그죠? 불가피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일단은 곱하기로 바꿔야 되겠죠. 곱하기로 바꾸면 이건 어떻게 되죠? 10,000분의 5,915를 역수로 뒤집으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요거 대략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뭐 이렇게 이거 6,000으로 해서 만약에 6,000으로 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답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조금 어떤 문제는 그런 게 이제 먹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먹히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딱 보시고 아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내가 빠른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자 5로 먼저 나눠보자. 나눠보시죠. 끝자리가 0 또는 5니까 5의 배수임이 맞고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제 6,000으로 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도 약간 근사로 한 5,900 어떻게 할까요? 5,900 한 10? 요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5,910? 요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자, 5,910으로 하면 이게 0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자, 0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글쎄요.
자, 그러면은 0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 300 곱하기 여기 59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자, 이거 1000은 그냥 이제 사실은 곱하면 되는 거고, 그냥 300을 591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실 이런 거 여러분들 너무 거부감 가지실 필요는 없죠. 이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300을 591로 나누세요. 근데 물론 여기 이제 1000이 3개가 붙으니까 0이 이제 3개가 더 붙죠. 자, 이렇게 갑시다. 바로. 그러면 이렇게 4자리 끊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답이 일단은 500 몇 개라고 그랬잖아요. 500 몇 개. 그죠? 일단 5는 일단 먼저 갖고 가셔야죠. 5 하고요. 5고 45, 4 올라가고 29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450인데 저기 모자랍니다. 그래서 500대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어떻게 되죠? 1번 아니면 2번이 되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범위를 좁히셔야 돼요. 보기 1번에 505개고요. 보기 2번에 50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이제 가시권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물론 하셔야 되죠. 여기 자, 0 내려와서 4500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591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450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볼 때 5가 들어가면은 한 2800이 훨씬 못 미치죠. 그죠? 이거 훨씬 작은 값입니다. 여기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묻어난 숫자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푸시면 그래도 시간 단축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 푸시면서 이제 갈등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숫자를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줄이시는 거는 이렇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시면은 이거 5,900으로 하면은 아까 좀 문제가 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보기를 보시고 500대냐 510대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500대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지루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 요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 발휘를 하셔서 2번을 정답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는요. 자, 신기술 도입 후 야구 1개 만드는데 총 비용 얼만큼 감소했나요?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요걸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비용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생산 비용 항목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개선 전과 개선 후 자, 이렇게 양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요. 우선은 개선 전에 자, 개선 전은 전과 후. 자, 여기 있는 걸 다 여러분들 쉽게 더하실 수 있죠. 1500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1210입니다. 요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어본 내용은 바로 뭐였습니까? 자, 총 비용 얼마 감소했는가? 정답은 290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75번 문제는 뭔가요? 75번에 보시면 자, 신기술을 도입하고 난 뒤에 생산 비용을 예상해 봤을 때 총 비용에 대한 감소율. 자, 총 비용에 대한 감소율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재성 여부네요. 그러니까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1,500이었는데 방금 290원이 감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거기 역시 봅니다. 보기를 한번 보세요. 15%에서 19%까지 나와 있죠. 자,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1%가 15죠. 1%가 15. 그죠? 1%는 15. 공도율 지우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분자가 290인데, 이게 여러분들 20% 하면 300, 290에 매우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죠? 가까워질 거고요. 그러면 20%, 290이니까는 여기서 10을 빼야 되죠. 10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가 15니까 10은 이것의 얼마?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요게 10입니다. 10. 그만큼을 뺄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쪽을 살펴보시면 290이 되고 다음에 20에서 이제 3분의 2니까 0.6666이니까는 어떻게 되죠? 19.333 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략.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76번도 보시죠. 자, 신기술을 도입한 후에 자, 각 단계의 절감률 기준과 평가표이다.
자, 올바른 평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결론은 이겁니다. 개선 비용 절감률에서, 퍼센트 이제 구간별로 평가를 이렇게 매기는데, 절감률이 가장 높을수록 S등급을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런 문제는 뭐 통상 이 1번이 답이 과연 나올까요? 이런 건 이제 어떻습니까? 일단 다 이 단계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요 정도부터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물론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통상 그래도 이제 이런 문항 배열을 할 때 이쪽이 가장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셔야죠. 자, 계산 세부적인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맨 마지막 봉합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 사실 숫자들이 어때요? 여기는 뭐 1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진 않죠. 맨 마지막 봉합 과정을 보시면은 자, 150에서 100이 되었군요. 150에서 100. 그러면 절감률이 어떻게 됩니까? 150에서 100이 됐으니까 50을 줄였잖아요. 그죠? 3분의 1을 줄인 거니까 30%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등급? S등급이 되는 거죠. 요게 잘못됐군요. 그죠? 정답은 요게 S등급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자, 이어서 거기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77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